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한국 청년 실업과 중국 청년 실업에 대해 다루었죠. 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텐데 한국도 상황이 좋지 않고 중국은 개판입니다. 한국은 통계상으로만 실업률이 나아졌을 뿐, 그러니까 보기에만 문제가 없어 보이시, 현실은 쉬는 청년, 니트족 청년이 70만에 달하고 일하고 있는 청년 중 상당수가 음식점 같은 알바이고, 기업은 신입을 뽑지 않는 상황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고용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1000만 명이 넘는 사상 최대 대졸자를 배출한 가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탕핑족, 캥거루족 전업 자녀 생활을 하고 있죠. 실제 실업률로 따지면 5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중국과 한국 청년 실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한국, 중국이 나왔으면 다음은 일본이죠. 이웃 나라인데다 우리와 비슷한 사회 현상을 겪고 있는 나라인 만큼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것 같지만, 일본은 한국,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청년 실업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로 시작된 장기 불황에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이 고용난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90년 4%가량이었던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12%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 청년층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신조어가 프리터였죠. 프리터는 자유를 뜻하는 영단어 프리와 아르바이터의 합성어로 정규직 대신 편의점 알바와 같은 임시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을 지칭했습니다. 일본의 청년 실업이 절정에 달했던 2003년에는 일본의 15세에서 34세 청년 10명 중 2명이 프리터란 조사 결과도 나왔죠. 이렇게 암울했던 분위기가 바뀐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입니다. 2011년 11%를 넘었던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전 호황기 수준이 4%대에 안착하게 되었죠. 한국의 취준생들 사이에서 일본 취업 붐이 일어난 것도 이 시기부터이죠. 한국 취준생들이 일본 취업을 택하는 건 요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꽤 고스펙에도 취업 못하는 한국과 저스펙이라도 뽑고 싶어하는 일본, 거기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니 사실 해외로 취업하기 일본보다 좋은 곳은 없죠. 잘못 엮여서 블랙 기업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이 일본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한국에서는 대기업 중기업만 쳐다보면서 일본 중소기업에는 왜 가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좀 잘못되었습니다. 부풀려진 이야기이고, 한국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합니다. 다만 괜찮은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하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일해도 월급이 똑같은 곳 말고 괜찮은 중소기업의 경우이죠. 거기다 일본은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부를 만큼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야기가 좀 샜네요. 본론으로 돌아오죠. 지난 2018년 5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구인자 수를 나타내는 유효 구인 배율은 평균 1.5이며 기업가 인구가 밀집된 도쿄의 경우 2.0에 이르렀습니다. 즉 구직자 한 명당 기업 2개인 것이죠. 구직자가 기업을 골라갈 수 있는 구직자 우위 시장 상황이 형성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기업들은 합격 통보를 받은 취준생이 입사 전에 입사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를 갈까봐 염려하고 있을 정도이죠. 일본의 취업 정보회사 가쿠조가 작년 7월 기업의 채용 담당자 6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인재 채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낀 가장 큰 해결 과제는 바로 입사 취소 방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합격 통보 후에 입사를 포기하는 인원이 작년과 비교하여 늘었는지 묻는 질문에 36.2%의 기업들이 그렇다고 답했고, 반대로 줄었다는 기업은 절반 정도인 19.2%에 그쳤죠. 심지어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서류나 면접 심사 등의 채용 과정 중에 이탈하는 인원들도 35.1%의 기업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가쿠조는 이미 올해 3월 말 시점으로 취준생 1명당 2개 기업에 합격하였고, 6월 말에는 평균 2.8곳으로 합격 통보가 빈번해졌다면서 기업들의 높아진 채용 의욕과 조기 합격으로 학생들이 기업을 골라서 입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채용 과정 중에 이탈과 입시 포기가 더욱 조장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유토피아 같은 상황이라 한국과 중국은 물론 인도나 호주에서 온 취업 준비생들도 일본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일본이 내놓은 발언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혹시 노제팬 운동 기억나시나요?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이건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한국에서 노제팬 운동이 일어나며 한일
취업 교류 행사가 취소되자 아베가 직접 한국의 학생이 난처해질 것이라며 항의하고, 한국으로 치자면 기재부 정도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취업생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죠. 사실 한국 취준생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을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 가장 반기는 건 한국과 대만, 중국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제일 반기거든요. 대만은 인종차별 문제도 있고 중국은 네모 한국에서 느끼는 중국하면 떠오르는 인식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의를 우리보다 더 중시하는 일본에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죠. 정책을 봐도 알 수 있죠.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체류 기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특정기는 외국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0월 말 기준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무려 182만 2,725명이 되었죠. 불법 체류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겁니다. 이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고용 신고를 의무화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죠. 일본의 취업률은 문과계열도 97.1%, 사실상 완전 고용의 수치지만 특히 구인난이 심한 업종은 따로 있습니다. IT 업계가 압도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과 출신이 아닌 한국 구직자들이 1년 정도 IT 관련 지식을 쌓고 일본 취업 시장에 도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공부하고 취업이 되냐? 네,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없거든요. 일본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계획 수립, 인사제도 관리와 같은 핵심 업무까지 외부 프리랜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혼 게이자 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업무를 전문 프리랜서에게 의뢰한 건수가 지난해 총 11만 3천 건으로 2만 8천 건이었던 2018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핵심 업무인 경영기획과 인사까지 외부인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와 장기 불황에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인데 대체 어쩌다 외국인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걸까요? 정확히는 어떻게 한국, 중국이 고전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 문제를 해결한 걸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침체였던 일본의 경제가 회복세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이유죠. 도쿄대 경제학과 가와구치 다이지 교수는 2018년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20년 넘게 경제 침체를 겪었지만 2010년 들어선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이지만 대부분 아베 신조 총리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경제 활성, 투자 확대 정책 등이 일본 경제가 회복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죠. 한국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경제 활성, 투자 확대 이런 건 되는데 일관되게는 힘들죠. 아베는 90대, 96대, 97대, 98대 총리를 지냈습니다. 5년만 하고 내려오는 한국에서는 그것도 만약 정치 세력이 교체까지 된다면 아예 다른 정책들이 나와버리니 일관성이 부족하죠. 또한 엔저 중심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일본 상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늘면서 자연스레 기업들도 채용을 늘렸죠. 그런데 단순히 경기가 좋다고 한 나라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걸까요? 이때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금 일본의 실업률을 낮춘 건 청년층이죠. 이 말은 일자리보다 청년층이 적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전부터 저출산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구인난이 생긴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인구 구조 때문이죠. 일본의 고용시장 회복 시기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65세 정년을 맞아 은퇴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단카이 세대는 대거 은퇴했지만 저출산으로 일본 사회 청년 인구는 감소했죠. 실제로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 20년간 1,00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생산 가능 인구인 청년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2009년 이후 25에서 25살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청년 실업은 악화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도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도 10년, 20년 뒤에는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일본처럼 외국인의 취업 체류 제한을 풀고 외국 인력을 받게 될 겁니다. 국가 전체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구가 감소한 세대는 걱정 없이 취업하고 사는 세상이 도래하겠죠. 마인드와 기업 문화 역시 큰 몫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지거든요. 이시카와 도모이사 일본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미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직원부터 해고하지만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취직한 곳에서 평생 일한다는 생각이 많이 남아있죠. 정리하자면 2010년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일본 특유의 기업 문화가 청년 실업을 낮추고 완전 고용에 이르다 못해 구인난까지 오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살펴보면 일본이 좋아 보이다 못해 부러울 지경이지만 일본 청년들의 말을
말을 들어보면 현실은 유토피아까진 아닌 듯합니다. 대부분의 일본 청년들은 분명 데이터상에서는 좋아지고 있지만 취업이 수월하다고 실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죠. 이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문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또한 취업난 해소에 따라 줄어들었다고 알려진 프리터족도 여전히 많습니다. 또 도쿄에 거주 중인 한 제1교포 남성은 예전에 비하면 취업난 자체는 해소된 편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직업 선택 과정에서 업종 회사 규모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노동시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붕괴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평균 임금 수준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앞에서 말했던 평생 직장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 대신에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면 떠나기도 힘듭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요. 회사 입장에서 임금을 올려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말한 문제점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터족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구인난은 더 심해질 것이고 어쨌든 외국인보다는 자국민 노동자를 선호하니까요. 실제로 평생 직장 이직에 대한 경향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의 젊은이들이 들어가 생각을 개조했다고 볼 수도 있죠. 특히 젊은 기업들 IT 기업의 경우 이직자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어졌죠. 한편으로는 기업이 꼼수를 부리기도 하죠. 해고 대신 이직을 권유하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도 점차 성과 중심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성과를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한국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귀여운 수준의 고민거리입니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고민과 문제점을 안고 살죠. 일본 청년들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와 부유한 집 아이의 고민과 어려움은 무게가 다르긴 하죠. 한국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만 한정적으로 본다면 확실히 일본이 더 나은 상황이니까요. 딱 하나 큰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그나마 일본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지만 몸을 써야 하는 3D 업종에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불법으로까지 들어오면서 차별과 갈등 문제가 있긴 하죠. 이건 한국이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뒤에 한국도 겪어야 하는 미래인 것 같거든요. 일본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